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우주 재난 영화 그래비티. 이 영화는 그 흔한 외계인도 우주 전쟁도 나오지 않은 진짜 우주 재난 영화라고 합니다. 우주에서의 재난은 어떤 상황일까 궁금한데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베니스 영화제 개막작이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에 따르죠. 네. 10월 17일 날 국내에서 개봉한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네. 기존에 있었던 우주 영화들, 우주 재난 영화라는 것이 이제 꼭 외계인 만나서 문제 생기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어느 우주선이 외계에 가가지고 또 사고 나는 거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 그래비티에는 그 외계인도 안 나오고 우주 전쟁도 안 나온답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 개발하면서 맞닥뜨릴 우주는 영화 속의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갈래도 빛을 타고 4.3년을 가야 돼요. 40조 킬로미터,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우리가 우주 개발하면서 최초로 만나는 우주 환경은 지구 근처예요. 이 지구 근처의 우주에서 나오는 우주 재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환경이 지구 환경과 굉장히 틀릴 거 아닙니까? 일단 첫째, 네. 공기가 없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네. 햇빛이 비치지 않는 쪽에서는 온도가 영하 100도 이하 내려가는 굉장히 춥고, 또 공기가 없으니까 호흡하기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기압, 공기의 압력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는 일기압이란 기압을 잘 못 느끼고 살죠. 네. 근데 이것이 산 위에 올라가다 보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헉헉거리게 되고, 네, 또 고산병 걸릴 수 있죠. 물론 산소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또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압력, 우리는 일기압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압이 작아지면 기압이 네.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자, 몸속에 있는 피가 그냥 끓어버립니다. 상온에서도. 우리가 산 위에 가면은 물 끓는 온도가 100도가 안 되잖아요. 네. 우주에서 기압이 공기 없는 곳에 가면 기압이 거의 제로 0에 가깝죠. 그러면 체온에서도 물이 끓어버리는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되게 그렇죠. 끔찍하죠. 그래서 네. 우주복이 깨지는 순간 영화를 보통 우리 생각이 우주복을 깨지면 어떻게 될까? 몸속에 있는 모든 이 액체 같은 것들이 피나 이런 것들이 그냥 기화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압이 약해지니까 부풀어 오르겠죠. 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되게 상상을 하니까 그죠?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요. 네. 부풀어 오르면서 모든 이 구멍을 통해서 피 같은 게 다 빠져나오면서 결국 미라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우주 환경, 우리가 꿈과 환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외계인 나오고 정말 블랙홀 웜을 통과하는 네. 이런 우주가 아니라 정말 있을 듯한 그런 우주 개발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주 재난 영화가 그래비티라고 합니다. 네. 그래비티, 중력이란 뜻이죠. 네. 카메론 감독이 이제 기술 자문도 했는데 정말 이 영화는 미친 짓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산드라 블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도 나오고, 예를 들면 그렇군요. 조지 클루니 이런 남자 배우 나오고 네.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근데 그래비티란 우주 재난 영화 10월달에 개봉하는데 실제 우주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관심이 높다고 하니까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운 미래에 있을 법한 일들을 영화로 풀어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휴스턴시가 미래형 우주공항의 디자인을 공개하고 민간 우주 사업자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섭니다. 현재 미군과 나사 측이 사용 중인 엘링턴 공항에 들어설 이 우주공항은 우주선 이착륙장 외에도 일반 승객들이 사용할 터미널과 항공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우주공항은 보통 공항처럼 우주를 여행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소형 위성 발사대, 우주선 개발 시설, 우주인 훈련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별별수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주공항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본부가 있는 휴스턴시에서 최첨단 우주공항을 건설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우주공항은 어떤 시설일까요? 교수님, 우주공항이 만들어지면 우주여행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이제는 공항 짓는 시절이 이제 우주공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마다 공항 유치하려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여론몰이하고 난리 났었죠. 네. 공항이 하나 들어서면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많아진다는 거죠. 네. 미국이 이제는 이런 공항이 아니라 우주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그냥 여기저기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을 보통 항공기 뜨고 내리는 공항을 에어포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주공항은 뭘까요?
스페이스포트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포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비탈 사이언스나 또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민간 항공사들이 우주 여행에 상품을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 여행이 이제 현실화된다 이거죠. 상업적으로. 그러면 여기저기서 공항이 필요할 거다. 그 공항을 유치하면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도시마다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휴스턴 들어보셨죠? 네. 미국 나사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텍사스 주에 있는 그 달라스 옆에 있는 그 휴스턴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사의 본부가 있어가지고 뭐 나사 여러 가지 우주선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거기 뭐 박물관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휴스턴이 있으니까 미국의 우주공항 스페이스포트의 첫 번째는 휴스턴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 이제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돈도 많이 들어요. 가능한 얘기가 될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우주 여행하는 필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최소한 수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미국이 여러 주마다 뭐 플로리다서부터 오클라호마 다 나름대로 우주공항 짓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주 여행객들이 많아지면 공항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과연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 회사에서. 실제로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멕시코 남서부에서 그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연구 회사가 네. 그 우주인들 그 승객들 모집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띄울 거거든요. 네. 그 미국 회사보다 영국의 버진 갤럭틱에서 먼저 미국 멕시코 남서부에 공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로켓 쏘아가지고 그 1인당 20만 불. 그러니까 약 한 2억 원 좀 넘는 돈을 받고 뭐 1시간 반 정도 우주 여행 시켜준다고 네.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것이 이제 내년부터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버진 갤럭틱에서 만들고 있는 민간 우주 공항은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건 작은 규모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우주 여행 시대, 우주 시대를 여는 스페이스포트를 휴스턴시에서 이제 짓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과연 나사 본부가 있는 곳에 이 스페이스포트 1호가 들어설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우주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로켓을 쏘는 거잖아요. 네. 로켓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막이 있다든가 아니면 바다가 있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멕시코주라든가 뭐 그 옆에 있는 뭐 애리조나도 다 사막이 많은 지역이고 뭐 플로리다 쪽은 또 바다가 있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머지않은 시대에 네. 우주 공항 우리나라에는 좀 멀긴 하겠지만 아무튼 미국이라도 들어서서 우리도 돈 모아서 가서 한번 우주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뭐 우주 공항을 만든다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주 여행을 위한 어떤 큰 발자국이 남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